공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가 허구이며 순전히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름밤 나는 고향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동네 친구들과 옛 추억의 장소를 둘러보기로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찾아갔다. 그곳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번성했던 집으로 이제는 황량하게 버려져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 집이 귀신이 나온다고 떠들고 다녔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소문이 왜 그리도 무서웠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로 치부했다. 그렇기에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믿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저 모험심에 불타 있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문이 삐걱대며 열린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나무가 부서질 것처럼 소리를 냈고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는 손전등을 켰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내부는 실로 놀라웠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이 있었다. 낡은 가구들, 벽에 걸린 퇴색한 사진들, 그리고 여전히 정지되어 있는 시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집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누군가 발걸음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모두 멈춰서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고 그 흔적들은 마치 무언가가 벽을 긁은 것처럼 보였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선명한 발톱 자국이 드러났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내 그곳을 떠날지를 두고 잠시 고민했다. 그때 아무도 손대지 않은 피아노에서 무릎이 꿇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그 장면에 비현실감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다. 피아노 앞에 여인은 얼굴이 없는 사람 형태로 변해 있었고 우리는 순간적인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제야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고 집을 나서는 순간 문이 스스로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집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와 위해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을 때 어른들은 우리가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집의 역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집에서는 예전에 큰 사고가 있었고 무언가 모종의 비극이 일어났다고 전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자리에 앉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었다. 믿을 수 없었던 경험은 알고 보니 마을의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들과 얽혀있는 것이었다. 그 후로 그날의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오싹함과 끔찍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지만 어쩌면 그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마을의 일부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또 하나의 신화처럼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작은 마을에 수민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수민은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고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어릴 적부터 항상 어떤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할머니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숲은 늘 기묘한 소문이 돌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소리 없는 숲이라고 불렀고 숲에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고 돌아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수민의 호기심은 그런 소문 때문에 더 자극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밤 차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숲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숲에 들어서자 수민의 손전등 불빛인 나무들 사이로 흔들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과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러나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민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전등이 갑자기 꺼졌다. 전구가 깨져버린 것처럼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당황한 수민은 핸드폰을 꺼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배터리가 방금 전까지는 충분했는데 이제는 켜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소리인지 알았지만 곧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불규칙했고 때때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수미는 공포에 휩싸여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은 계속적인 미로 같았고 어디로 가도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뛰는 동안 뒤에서 무언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소리였지만 수미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래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계속 달리던 수미는 마침내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숨을 고르며 우물 옆에 기대자 땅 밑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수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디로든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불빛을 보았다. 그것은 마을 정자에서 오는 빛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다. 불빛 아래 도착했을 때 그는 정자에 앉아있는 낯선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과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웃고 있었다. 너는 결국 이곳에 왔구나.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뒤에서 들리던 것과 같았다. 수미는 겁에 질려 몸을 뒤로 했고 그 순간 그녀는 사라졌다. 정자에 있던 불빛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 어두운 숲에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의 방향이 명확히 보였다. 수미는 남은 힘을 다해 마을 입구로 달려가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침대에 앉자마자 창문 밖에서 다시 그 중얼거림이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수미는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아침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 숲에는 옛날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그 여자는 그때 그 숲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아이 중 하나란다. 그 이후로 수미는 그 숲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숲에서 있었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처럼 그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였는 날 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게시글들을 읽다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게시글을 클릭했고 그곳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대학생 민수의 경험담이었다. 민수는 대학교 방학 동안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머물게 되었다. 할아버지 집은 산속에 있어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곳에서 혼자 지내야 했고 그런 점이 조금 불안했지만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첫날 밤 모든 게 조용하게만 느껴졌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민수는 할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방에서 잠을 청했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쯤 갑자기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민수는 그저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시간에 창문이 덜컥거렸다. 이번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민수는 창문을 잠갔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창문이 무언가에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고 혹시나 싶어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창문 근처에서 소리가 났다. 결국 참다 못한 민수는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꺼냈고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다. 거긴 절대 밤에 나가지 말아라. 그 소리는 이 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밤손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옛날부터 이 마을에선 밤이 되면 산속에서 정체 모를 존재가 집 창문을 두드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해 문을 열거나 바깥을 보면 큰 불운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무서워졌다. 결국 민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까운 서점에서 옛날 민속이나 귀신 이야기를 담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고 존재가 과거 이 마을에
고향을 두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존재들은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이들의 영혼이라는 것이었다. 민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존재에게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다음날 밤 다시 창문 소리가 들릴 때 민수는 창문을 살짝 열고 작은 종이와 펜을 준비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문장을 적어 창문 틈에 두고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잠에 들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민수는 깨어나 곧바로 창문을 확인했다. 그 종이에는 돌아가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섬뜩했지만 민수는 그 영혼이 원했던 것은 단지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이고 고향을 기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민수는 밤마다 창문 옆 테이블에 작은 향초를 피며 그 존재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창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날 민수는 산속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그 존재를 위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이후 민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진 민수는 그 소리의 정체가 결국 자신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낸 소리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니 무서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주는 작은 긴장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지내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재미로 즐겨봐.